55세 양현미 씨는 나이 들어서도 자신을 바보 취급하는 부모 때문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양 씨는 장사꾼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양 씨의 아버지는 시대를 고려해서도 꽤나 심하게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고명딸이다. 아버지의 말에 어린 양 씨가 눈을 끔뻑이며 물었습니다. 고명딸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말 그대로야. 떡국 위에 올라가는 노란 고명? 별 쓰잘데기는 없지만 예쁘기는 해서 보는 것만으로 즐거운 것. 그게 우리 집안에서 네 역할이다. 앞으로 네 밑에 있는 동생들이 자라면 이 점을 꼭 명심하거라. 양 씨의 나이 고작 7살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어린 양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 차별적인 말에도 그저 와, 그럼 예쁘다는 거네요? 알겠어요, 아버지. 라고 말하며 좋아했고, 아버지가 한 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양 씨가 학교에 가야 했을 무렵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자애를 학교에 보내야 하다니. 돈 낭비도 이런 돈 낭비가 없단 말이지. 아버지의 말에 양 씨는 가슴이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아팠지만 애써 모르는 척 두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딸의 편을 어느 정도 들어주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어느 정도 배움은 있어야죠. 나중에 일자무식이라고 어떤 집에서도 안 데려가길 바라는 거예요. 알아, 안다고. 하지만 당신 말대로 어차피 남의 집에서 채갈 것을 우리가 못하러 이리 돈을 써야 한단 말이야. 어렸던 양 씨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점차 깊은 상처를 입었죠. 양 씨의 남자 동생들이 모두 학교에 입학했지만 집안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건 항상 양 씨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도 반에서 1등 했어요. 아, 그러냐? 그래, 잘했네. 이처럼 양 씨에게는 쌀쌀맞은 아버지였지만 어쩌다 남자 동생들이 학교에서 받아쓰기 점수를 조금만 잘 받아와도 이야, 우리 집안 사내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잘하면 그만이야. 하면서 잔뜩 신을 냈습니다. 그러한 집안의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았고 결국 양 씨가 고등학교 진학을 눈앞에 두었을 때 양 씨의 아버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넌 중학교까지만 다녀라. 아버지의 말에 충격받은 양 씨는 난생 처음 아버지에게 항변을 해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왜요? 아버지, 저 공부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입학비만 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네가 알아서 해보겠다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야 장학금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가는데 저만 혼자 학교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 친구들은 네 친구들이고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다. 시집가기 전까지는 내 말이 곧 법이야. 그러니까 그만 말해라. 아버지, 아, 거참. 시끄러워. 내가 말했잖아. 너는 그냥 음식 위에 올려진 고명이라고. 왜 고명이? 뭔가 의미 있는 것이 되려고 해. 그냥 몇 년 더 조용히 지내다가 시집이나 가. 아버지의 충격적인 폭언에 양 씨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너무해요. 너무하시다고요. 이것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아예 자신을 때리려는 아버지를 말린 건 부엌에서 설안을 듣고 온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그만 좀 해요. 애 말이 아예 틀린 것도 아니고 자기도 얼마나 학교에 가고 싶겠어요. 당신이 이미 다른 아들들은 대학까지 어디로 보낼지 맨날 이야기하는 판에 고등학교도 안 보내준다고 하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 둘 다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적당히 좀 하란 말이잖아요. 그날 밤 양 씨는 집 뒤뜰 구석에서
조용히 울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우는 소리가 들리면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리겠다는 아버지의 폭언 때문에 큰 소리로 울지도 못했죠. 남동생들은 누나가 울건 말건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런 양 씨의 서름을 유일하게 달래주었던 건 바로 같은 여자인 어머니였습니다. 미안하다. 너만은 나보다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 애미가 무능력해서 다 무능력한 내 탓이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자책하지 마려무나. 그냥 이 엄마만 탓하렴. 응? 양 씨는 엄마의 품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결국 양 씨는 아버지의 뜻대로 중학교 졸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남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여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양 씨는 집안에 갇혀 일만 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죠. 빨래, 청소, 밥. 마치 집안의 하녀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양 씨를 부르는 아버지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어이, 물 좀 떠와라. 어이, 마당 좀 쓸어라. 어이, 밥은 언제 되니? 하루 종일 이어지는 가족들의 부름에 양 씨는 숨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며 또래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한 모습을 볼 때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남달리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냐고. 양 씨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 씨에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양 씨의 아버지는 딸의 결혼을 통해 집안의 재산을 불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양 씨는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중매 조건이 꽤 괜찮다. 상대 집안이 꽤나 재력가라더구나. 우리 집안 형편이 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양 씨의 아버지는 마치 상품을 파는 것처럼 딸의 결혼을 이야기했습니다. 양 씨는 아버지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이번 결혼 잘 성사시켜야 한다. 괜히 튕기거나 헛소리해서 망치지 마라. 네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안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양 씨의 아버지는 딸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양 씨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죠. 얼마 후 양 씨는 중매로 남자와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꽤나 훤칠한 외모에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양 씨는 남자의 외모나 태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가 마음에 듭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의 관계를 결혼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남자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양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긍정의 승낙을 받은 남자는 기쁜 표정으로 양 씨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따님과 진지하게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양 씨의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의 손을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참. 우리 사위감 정말 듬직하구먼. 그래, 둘이 좋다면야 뭐가 문제겠나. 딸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단 조건이 있네. 양 씨의 아버지는 남자를 따로 불러 터무니없이 높은 결혼 지참금을 요구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양 씨의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걱정 마십시오.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결혼을 두고 흥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마지막 남은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듯한 기분이었죠. 아버지에게 나는 대체 뭘까? 양 씨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절망 그리고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양 씨는 정든 고향 집을 떠나 남편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남편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 덕분에 양 씨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죠. 괜찮아요? 혹시 불편한 건 없고요? 남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양 씨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양 씨는 그런 남편의 자상함에 낯설면서도 따뜻한 감정을 느꼈죠. 아, 네. 괜찮아요. 양 씨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양 씨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혹시 뭐 하고 싶은 거라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다 해줄게요. 남편의 말에 양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평생을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살아왔던 양 씨에게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질문은 너무나 생소했기 때문이죠.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양 씨의 솔직한 대답에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밝은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백화점 구경이라도 갈까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옷도 구경하고 어때요? 남편의 제안에 양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백화점을 거닐며 양 씨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만끽했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예쁜 옷들을 구경하며 양 씨는 잊고 지냈던 소녀 시절의 설렘을 다시 느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런 건 처음 먹어봐요. 양 씨는 눈을 반짝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양 씨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앞으로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많이 많이 먹고 보러 다녀요. 내가 다 해줄게요. 남편의 말에 양 씨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억압받고 무시당하며 살아왔던 양 씨에게 남편의 사랑과 존중은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죠. 남편과의 행복한 시간 속에서 양 씨는 점차 자신이 얼마나 불합리한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양 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니, 아무리 딸이라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남편은 양 씨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요. 양 씨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남편은 그런 양 씨의 마음을 알아차렸죠. 아니에요.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양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을 고명 취급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잊고 살았던 양 씨에게 남편의 말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양 씨의 친정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 나다. 다름이 아니라 네 남동생들 말이다. 그 녀석들이 이번에 새로 하숙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히 머물 곳이 없구나. 그러니 네 집에서 좀 지내게 해라. 양 씨의 아버지는 여전히 일방적인 태도로 자신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양 씨는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을 느꼈지만 차마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었죠. 아, 아버지. 그게요. 이 집이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말씀하시면 솔직히 조금 곤란해요. 뭐? 곤란해? 아니, 이제 시집 갔으니 너도 출가 외인이다. 이거야. 하여간 여자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아버지의 폭언을 듣자 양 씨의 정신은 금세 아찔해졌습니다. 양 씨가 머뭇거리자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저희 집에 방이 넉넉하니 처남들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치자 양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미안해요. 미안하긴. 난 괜찮아. 어차피 장인어른 고집에 우리가 계속 안 된다고 말해봤자 포기하실 분도 아니고.
남편의 배려에 양 씨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당신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양 씨의 걱정에 남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니까. 어차피 한 가족이잖아. 그리고 당신 동생들이니까 나도 잘해주고 싶고. 그렇게 남동생들이 양 씨 부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오만 불손하기 그지없었죠. 누나 밥 줘. 배고파? 누나, 이 방은 너무 좁아. 다른 방 없어? 누나, 이 동네는 왜 이렇게 후져? 서울 시내랑은 비교도 안 되네. 남동생들은 양 씨 부부에게 감사 인사는커녕 불평불만만 쏟아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양 씨와 남편이 웃으면서 받아주었지만 점차 정도를 넘자 받아주기 어려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난 괜찮아. 그냥 아직 다들 어려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양 씨 동생들의 만행을 참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말에 오히려 양 씨가 더욱 화가 났죠.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이야? 왜 이렇게 함부로 굴어? 결국 참다 못한 양 씨가 폭발했습니다. 남동생들은 누나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쳤죠. 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누나 집에 와서 이 정도도 말을 못해? 이것도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일종의 관심이라고. 남동생들의 말에 양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희 같은 놈들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 아, 아니. 매형, 보셨어요? 우리더러 나가래요. 맨날 우리 아버지한테 무시당하더니 착한 매형한테 예쁨 받으니까 정신을 놨나 본데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남동생들은 남편에게 호소했지만 남편은 결국 양 씨의 편이었죠. 그만. 내가 원래는 참으려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까지 모욕하는 말은 못 참겠네. 처남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랑 내 집은 욕하는 건 괜찮지만 내 와이프는 아니야.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여기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아, 아니.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어. 누나, 이대로 우리 쫓아내면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감당할 수 있겠어? 일러라. 일러. 내가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알고. 양 씨는 동생들의 어설픈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둘을 그날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흥분이 가시자 점차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죠. 여보, 어쩌죠? 우리 아버지 성격 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동생들 쫓아낸 거 알면 분명히 난리치실 텐데.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오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양 씨의 남편은 담담했죠. 걱정하지 마. 이제 당신의 보호자는 장인어른이 아니라 바로 나니까 내가 당신의 지붕이 되어줄게. 남편의 말에 양 씨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양 씨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고 발신인은 당연하게도 양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양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인연, 너 지금 제정신이냐? 내 아들들을 길바닥에 쫓아내? 너 내가 우습게 보여, 어?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양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숨죽이며 살아왔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그 녀석들이 너무 버릇없이 굴어서. 양 씨는 힘없이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양 씨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습니다. 닥쳐라. 너는 그냥 내 말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야. 내 깎기에 감히 내 아들들을 내쫓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너 그거 다 갚을 수 있어? 아버지의 폭언에
양 씨는 점차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짓눌려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했죠. 아, 아버지. 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양 씨는 제대로 된 문장조차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양 씨의 손에서 조용히 수화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만하시죠.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버지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죠. 뭐? 그만해. 네 놈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딸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네 놈이 대체 무슨 권리로 그딴 소리를 해? 남편은 아버지의 고함에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장인어른의 딸이기 이전에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말에 양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양 씨에게 남편의 말은 마치 구원과도 같았죠.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그래, 좋아. 너 그렇게 잘났으면 내 딸이랑 당장 이혼해. 이혼하라고. 아버지의 경로에 남편은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제가 왜 이혼을 해야 하죠? 저는 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리고 이미 장인어른께 말도 안 되는 지참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이혼하라는 말씀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단호한 거절에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죠. 이 망할 것들이. 그래, 그럼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넌 오늘부로 내 딸이 아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멋대로 끊겨버린 전화. 천륜을 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 양 씨는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그런 양 씨를 다독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금 더 말을 잘했어야 했는데. 남편은 그런 와중에도 자책을 하였고 양 씨는 그런 남편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고생을 하고. 하지만 그날은 훗날 돌이켜보니 오히려 양 씨가 오롯이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격렬한 싸움 이후 양 씨는 남편과 함께 오롯이 독립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동네 어귀에 작은 가게를 열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아 기르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죠. 양 씨 집안의 고명딸이 아닌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 어땠어요? 괜찮았어. 단골 손님도 늘고 매출도 점점 오르고 있으니 말이야. 양 씨와 남편은 가게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고 한 명이 가게에 나가면 다른 한 명은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우리 애들 오늘은 뭐 하고 놀았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안 울었나요? 아유, 울긴. 어찌나 신나게 놀던지 엄마는 찾지도 않던데.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은 양 씨에게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양 씨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나다. 네 애비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양 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죠. 왜 이제야 전화를 받아? 전화가 왔으면 빨리빨리 받아야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양 씨는 애써 담담한 척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양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버지는 짜증 섞인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다짜고짜 용건부터 묻는 버르장머리하고는 나도 너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용건이 있어 한 거다. 어쩔 수 없는 용건이요? 그래. 네 엄마 죽었다. 네? 양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라도 먹은 거냐? 네 엄마 죽었다고. 마지막까지 널 찾더구나. 와서 절을 하든 사죄를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엄마 유언이라서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전화한 거니까. 아버지의 무심한 말에 양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양 씨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정을 주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양 씨는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남편은 깜짝 놀라 양 씨를 끌어안고 위로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많이 놀랐겠네. 당장 장례식에 가자고. 하지만 우리 가게 일도 지금 바쁜데.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갈 준비부터 해.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양 씨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양 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양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딸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고 가시지. 왜 이렇게 허망하게 가셨어요? 양 씨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양 씨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 기진맥진한 양 씨가 잠시 빈소 구석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남동생들이 양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참 낯짝도 좋아? 딱 10년 만인가? 엄마 죽어도 절대 안 올 줄 알았는데. 엄마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찾았는데 끝까지 오지 않은 독종? 남동생들은 양 씨를 보자마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양 씨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날 찾으셨으면 너희가 나한테 그 소식을 알렸어야지. 너네는 그동안 대체 뭘 한 건데? 불효는 내가 아니라 너네가 했던 거라고. 뭐라고?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엄마 아플 때는 얼굴 한 번 안 비치던 양반이. 양 씨와 남동생들은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양 씨의 아버지가 시끄럽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이야? 양 씨는 혹시나 아버지가 중재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은 양 씨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죠. 다 봤냐? 네? 뭐를요? 네 애미 얼굴 말이다. 다 봤으면 부조금이나 넉넉하게 내고 이만 썩어져라.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양 씨는 극도의 실망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양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썩거지라고요? 아버지, 도대체 저는 이 집안에서 대체 어떤 존재였나요? 대체 지금까지 저를 뭘로 보셨길래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대하시는 거냐고요? 양 씨의 질문에 아버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도 없이 말했잖느냐. 넌 그냥 쓰잘데기 없는 고명이라고. 내 아들들 인생에 덤으로 끼어 사는 존재 말이다.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은 양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 씨의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나섰죠. 그만 좀 하십시오. 다른 손님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부끄러워? 내가 왜? 아니, 대체 왜 우는 거냐? 그럼
넌 대체 뭐길 바란 거냐는 말이다. 아버지의 무심한 대답에 양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양 씨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두 번 다시 당신들과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저번에 저에게 그러셨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딸이 아니라고. 이번에는 제가 그 말을 해야겠네요. 저는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둘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 얼간이 두 명도 더 이상 제 동생으로 둘 생각 없고요. 뭐라고? 이런 고얀 것이 당장 거기에 안 서? 고함과 윽박지르는 소리에도 양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양 씨는 친정과의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별이었지만 양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굴레에서 벗어난 듯 홀가분한 기분마저 들었죠. 양 씨는 남편과 함께 더욱 굳건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괜찮아. 고생했어. 다들 저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는데.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양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양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이제 정말 괜찮아요. 양 씨의 말에 남편은 양 씨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당신 곁에 항상 있을게. 양 씨는 남편의 따뜻한 품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양 씨에게 더 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었죠. 특히 시어머니는 양 씨의 아픈 과거를 듣고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며 양 씨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봐라. 시어머니는 양 씨를 자신의 옆에 앉히고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네 얘기 다 들었다. 그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양 씨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죠. 이제부터 나를 네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려무나.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언제든 편하게 말하렴. 알았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양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양 씨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죠. 우리 집에는 아들만 둘이라서 평생 예쁜 고명딸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너를 얻게 되었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양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고명딸이라는 말은 양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말이었기 때문이죠. 양 씨의 표정을 유심히 보던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예, 혹시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거니? 왜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야? 곁에 있던 양 씨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양 씨의 과거를 시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장인어른께서 우리 집사람한테 고명딸이라는 말을 좀 안 좋은 의미로 자주 쓰셨다고 해요.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양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누가 고명딸을 그렇게 말하니? 아가, 음식에 올라가는 고명은 그 집안에서 가장 정성을 기울여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든 음식을 가장 예쁘고 소중하게 보이고 싶어서 말이야. 그러니 당연히 그 고명도 다른 음식만큼 소중한 것이지. 시어머니의 말에 양 씨는 처음으로 고명딸이라는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굴레가 벗겨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어머니, 양 씨는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양 씨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안의 가장 소중한 고명딸이다. 알았지? 양 씨는 시어머니의 품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정을 느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양 씨는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죠.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 씨는 어느덧 50대 중반의 중년 여성이 되었고 아이들은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양 씨에게도 고향 친구들로부터 간간히 친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너네 집 소식 들었어? 아주 난리가 났더라. 무슨 일인데 그래? 너네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너네 동생들이 글쎄 유산 문제로 싸움을 벌였다는 거야. 세상에, 정말로? 그럼 진짜지 가짜겠어?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 아주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이야. 양 씨는 친구의 말에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와 동생들이었지만 한때는 가족이었던 이들의 불행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대? 어떻게 되긴 너네 아버지랑 동생들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지. 이제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산다더라. 그래? 아니, 이왕이면 서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양 씨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던 양 씨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네 애비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랍게도 양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꼬장꼬장하고 위압적이던 목소리와는 달리 어딘가 쇠약하고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죠. 우리 딸 그동안 잘 지냈니? 아버지는 뜻밖에도 양 씨를 우리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양 씨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양 씨의 질문에 아버지는 한참 동안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곤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이어갔죠. 그게 내가 요즘 좀 힘들다. 네 동생들이, 내 아들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요양원이라고요? 그래, 그것도 치매 노인들만 가득한 곳으로 말이야. 그게 말이 되니? 내가 평생 자기들에게 해준 게 얼만데 나를 그딴 곳에 가두려고 하다니. 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양 씨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연민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 혼란스럽네요.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양 씨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죠. 제발 네가 나 좀 거두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다 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이제 와서 어쩌겠니? 제발 부탁이다. 난 치매 노인처럼 요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 제발 나를 거두어다오. 양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의 애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양 씨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에게 상처만 줬던 아버지였으니까요. 이미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의 딸이 아니에요. 양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었죠. 그러니 당신도 제 아버지가 아니고요. 그러니 당신께서 그렇게 예뻐하시던 아들들과 함께 사세요. 쓸모없는 고명딸인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양 씨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홀로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그 눈물에는 슬픔과 분노, 연민과 씁쓸함 등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양 씨의 울음소리에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양 씨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당신하고 우리 시댁 식구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당신 덕분에 내 인생 제대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양 씨는 남편의 품에 안겨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